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존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혜 기자. 네,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국회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석 달 가까이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는 정쟁으로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분명히 말했고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모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한 기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의 만남, 이 사실상 적대 관계를 종식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오늘 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판문점 회담으로 북미 양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 시대를 시작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은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 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은 66년 정전 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체제를 여는 상징적인 돌파구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모습 하나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닌 북핵 폐기 방안,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을 듣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조급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북한 비핵화는 아직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판문점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적 회담 재개만 합의된 사항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가 각각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또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남북미 정상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꿀먹은 벙어리였다고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무리되는 대로 긴급 한일 의회 교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을 불러 북한 어선 입항 사건과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방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은폐 의혹과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부실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